야, 이 할망구도 돈 내야지. 청소가 공짜냐? 거칠게 채영의 어깨를 밀치는 조폭의 말. 그 순간 그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20년 동안 숨겨온 과거를 꺼냈다. 내가 누군진 몰라도 괜찮아. 곧 알게 될 거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시장의 청소부가 특전사였다는 건 끝까지 참았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숨죽이며 분노를 누르던 채영이 마음을 다잡는 순간 한 여자의 분노가 폭발한 그날 온양시장은 처음으로 진짜 정의를 목격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새벽 5시 온양 전통시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툭툭 소리가 들려왔어요. 낡은 빗자루가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채영이었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네. 채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꽉 잡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시장 골목 하나하나를 돌며 쓰레기를 치우는 채영의 손길은 남달랐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시장을 정리했습니다. 저분 참 신기해.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어요. 20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잖아. 맞은편 생선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영의 성실함은 시장에서 유명했습니다. 채영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일했어요. 이곳이 그녀의 전부였거든요. 아,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김상인 회장이 짐을 나르다 채영을 발견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와서요. 일찍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채영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깨끗하죠. 채영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2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온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빗자루 할매 왔네. 오늘도 일찍 나오셨구나. 할매, 커피 한 잔 드세요. 사람들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빗자루 할매라는 별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괜찮아요. 채영이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이런 따뜻함이 있어서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점점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채영은 옆 골목으로 들어서며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채영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특전사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채영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수백 명의 부하들을 훈련시키던 그 시절,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특전사 교관이던 시절, 새벽마다 구령을 외치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킨다. 그때 부하들에게 가르쳤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였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채영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때였어요. 야, 여기 누가 허락하고 장사해? 거친 목소리가 시장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채영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어요. 4명의 남자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명의 남자가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채로 불량한 기운을 풍기며 걸어왔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상인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의 팔뚝에는 철근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영의 손이 빗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근육이 긴장됐어요. 이런 일은 안 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채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직은 지켜볼 때였거든요. 철근과 그의 부하들은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을 훑어봤어요. 철근과 그의 부하들은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을 훑어봤어요. 마치 자신들의 영역인 양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시장 괜찮네. 돈 될 것 같은데. 철근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매달 관리비 내야 할 거야. 알겠지? 관리비요? 우리가 왜? 말이 많네. 생각해보고 답해. 철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위협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시장 전체를 감쌌어요. 채영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특전사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던 신념이요. 이건 옳지 않아.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3일 안에 생각해봐. 그때까지 답 안 나오면. 철근이 협박하며 말을 멈췄어요. 나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철근 일당이 돌아간 후 시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김 상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관리비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영은 빗자루를 든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붉어져 나왔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처럼 활기찬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상인들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채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 시장을 둘러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또 왔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근과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이번엔 4명 모두 함께 나타났습니다. 채영은 빗자루를 꽉 쥐고 그들을 지켜봤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철근은 키가 크고 우락부락한 체격이었어요. 리더답게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3명도 만만치 않았어요. 형님, 저기 과일 파는 할머니부터 갑시다. 가장 어려 보이는 부하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비열함이 묻어났습니다. 좋아, 오늘은 확실히 정리하자. 철근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어요. 채영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들은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70대 할머니가 혼자서 사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관리비 준비했어요? 철근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관리비가 뭔가요? 우리가 왜? 아직도 이해 못했네.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매달 20만 원씩 내야 해요.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20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그럼 장사 접으시든지. 순간 철근의 부하 하나가 과일 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사과들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어요. 아, 내 사과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부하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빨리 대답해. 할머니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채영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에 혈관이 튀어나왔어요. 2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채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른 상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철근 일당을 무서워해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다 비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철근이 고함을 쳤습니다. 상인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이건 너무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외쳤어요. 예전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교관 시절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채영은 그냥 시장 청소부였습니다. 개입할 이유도 권한도 없었어요. 할머니, 3일 안에 돈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철근이 협박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비웃었어요. 형님, 다음은 어디 갈까요? 저기 떡볶이 아주머니 차례지. 그들이 떠나자 시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사과를 줍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김상인 회장이 다가갔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채영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철근 일당이 다시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이번엔 떡볶이 가게 앞이었습니다. 채영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겁을 주는 일들이요. 채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게 뻔했거든요. 채영은 빗자루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상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철근 일당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제는 매일같이 나타나서 상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채영은 평소처럼 새벽부터 시장을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어.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채영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김상인 회장이 중얼거리며 지나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과일가게 할머니는 아예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무서워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떡볶이 아주머니는 손님이 와도 제대로 웃지 못했어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런 건 옳지 않아. 채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제발 그만해 주세요. 비명 소리가 시장 끝쪽에서 들려왔어요. 채영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빗자루를 든 손이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0대 노점상 아주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평소에 채영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던 분이었어요. 철근이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차가운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장사 접어 간단하잖아. 제발 시간만 조금 더 주세요. 정말 돈이 없어서. 아주머니가 바닥에서 애원했지만 철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채영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박혔어요. 그만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상인이었어요. 뭐야 너? 철근의 부하가 그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에 뱀 문신을 한 놈이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상인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 다음은 너 차례야. 철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채영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목에 혈관이 붉어져 나왔어요. 특전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첫 임무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전쟁으로 아들을 잃고 울고 있던 그 할머니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첫 번째 임무다. 그때 상관이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채영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장 청소부였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철근이 바닥에 쓰러진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속 넘어졌어요.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해서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안 일어나? 철근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철근의 부하 하나가 아주머니를 발로 찼어요. 덩치가 가장 큰 놈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넘어졌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채영의 시야가 순간 빨갛게 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가려 했어요. 철근 일당이 계속 아주머니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멀찌감치 서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게 있어서. 한 상인이 몰래 전화를 걸려 했어요. 뭐해? 철근의 부하가 그 상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어요. 막내였는데 가장 비열한 놈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박살났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어요. 신고하면 죽는 줄 알아. 위협의 말이었어요. 채영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솟았어요.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총을 잡았을 때, 첫 실전에 나갔을 때의 긴장감, 부하들을 훈련시키며 했던 다짐들, 동료가 위험에 빠졌을 때 몸을 던져 구해냈던 순간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그때 자신이 믿었던 신념이었어요. 아주머니, 마지막 경고야. 내일까지 돈 가져와. 철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자. 철근 일당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채영 앞을 지나갔습니다. 철근이 채영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야, 빗자루 할매도 여기 있네. 뭐야, 이 할망구? 부하들도 채영을 둘러쌌어요. 4명 모두 채영을 애워쌌습니다. 너도 관리비 내야 할 거 아니야. 청소하는 것도 장사지.
철근이 채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채영이 뒤로 밀려났어요.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매 무서우면 돈 내고 살아. 부하들이 비웃었어요. 그 순간 채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채영은 천천히 머리끈을 풀었습니다. 긴 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채영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누군진 몰라도 괜찮아. 채영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하게 변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철근과 그의 부하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거든요. 채영은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할망구가. 철근의 부하가 비웃으며 채영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채영의 눈빛을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주변 상인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야, 빨리 비켜. 가장 덩치 큰 부하가 주먹을 들고 채영에게 달려들었어요. 팔뚝에 힘이라는 문신을 한 놈이었습니다. 그 순간 채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왼손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오른손으로는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었어요. 동시에 무릎으로 상대방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아,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어 벌어졌습니다. 뭐야? 철근과 나머지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상인들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채영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거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할망구가 뭔데? 두 번째 부하가 화를 내며 달려들었어요. 목에 뱀 문신을 한 놈이었습니다. 채영은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몸을 옆으로 살짝 피하며 상대방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특전사 시절 배웠던 유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어깨 너머로 완벽하게 던져버렸어요. 쿵! 부하가 바닥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졌어요. 숨이 막혀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경직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뭔 일이야? 세 번째 부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막내였는데 가장 비열한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채영이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채영의 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부하가 도망치려 했지만 채영이 더 빨랐어요. 뒤에서 상대방의 목 뒤쪽 혈자리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부하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기절한 거였습니다. 3명의 부하가 모두 쓰러졌어요. 채영은 한 번도 거친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하듯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철근만 남았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철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더라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채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철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20년간 억눌러왔던 군인의 본능이 살아있었어요. 야, 가까이 오지 마. 철근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채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철근이 칼을 휘둘렀어요. 채영은 몸을 살짝 틀어 칼을 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어요. 동시에 철근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비틀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웠던 무기 탈취 기술이었어요. 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채영은 철근의 팔을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눕혔어요. 무릎으로 등을 누르며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제압술이었어요. 끝났어. 채용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상인들은 입을 벌린 채 채영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분이 정말 빗자루 할매가 저런 분이었어?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고 있었어요. 영상은 곧 인터넷에 퍼질 게 분명했습니다. 채영은 철근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숨을 고른 후 다시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채용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철근과 그의 부하들은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채영이 정확히 급소만 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신고할게요. 김 상인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툭툭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채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가 몰랐던 대단한 분이셨구나.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채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시장을 쓸 뿐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사과들을 정리하고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치 평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과연 채영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채영은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강한 손인지를, 그 손이 무엇을 지킬 수 있는 손인지를,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손인지를. 시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10분 후 경찰차 3대가 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삐요삐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관들이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두리번거렸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조용했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요. 폭력 사건이라고 했는데 담당 형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4명의 조폭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형사는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뭔 일이 있었나요? 형사가 김 상인 회장에게 물었어요. 그게? 김 상인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가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한 상인이 핸드폰을 들고 나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는 영상을 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채영이 4명의 조폭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분이 혼자서 상인이 채용을 가리켰어요.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사의 시선이 채영에게 향했습니다. 채영은 여전히 조용히 시장을 쓸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채영은 빗자루를 멈추고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형사는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어요. 2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었습니다. 네, 뭐든 물어보세요. 채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형사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채영의 움직임과 전투 방식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영상에서 본 그 기술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어요. 혹시 군인이셨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채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채영이 짧게 답했어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채영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사건 처리 때문에. 채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신분증을 건네받은 형사는 이름을 확인했어요. 이채영. 형사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경찰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형사가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 연락했어요. 여기 온양서 박 형사예요. 이채영이라는 분 신원조회 좀 부탁해요. 생년월일은 몇 분 후 무전기에서 답변이 왔어요. 이채영 55세 전직 특전사 출신 20년간 교관으로 근무했고 형사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특전사 교관이었다고요? 수백 명의 군인을 훈련시켰다고? 무전기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들려왔어요. 다수의 훈장을 받았고 특히 민간인 보호작전에서 공을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영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젊은 신병들을 훈련시키던 날들이요. 이제 다 과거 일이에요. 채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형사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채영이 그렇게 쉽게 4명을 제압할 수 있었는지.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해요. 형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입을 벌린 채 채영을 바라봤어요. 특전사 교관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우리가 몰랐던 대단한 분이셨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경외의 눈빛이었어요. 한편 쓰러져 있던 철근과 부하들이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심한 부상은 없었습니다. 채영이 정확히 급소만 노려서 최소한의 피해로 제압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김상인 회장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협박과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영상도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형사가 안심시켰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겠어요. 채영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였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채영 씨, 형사가 다시 다가왔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시장이 평화로워질 것 같네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채영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후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해결된 기분이었어요. 상인들이 하나 둘 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의 말들이 이어졌어요. 채영의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채영은 빗자루를 다시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채영 자신의 마음도, 무엇보다 시장에 평화가 돌아왔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채영은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툭툭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소리로 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온양 전통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상인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손님들도 예전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철근 일당이 사라진 후 시장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채영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채영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나와 시장을 쓸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채영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언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장사해요. 상인들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빗자루 할매라는 별명 대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채영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과일가게 할머니는 채영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떡볶이 아주머니도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언니, 이거라도 드세요. 마음이에요. 채영은 그런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마음을 받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김상인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뒤에는 다른 상인들도 몇 명 따라왔습니다. 채영 씨,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채영이 빗자루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상인회에서 준비한 거예요. 꼭 받아주세요. 김 상인 회장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위에는 감사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채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군인 시절에도 받아본 적 없는 마음, 깊은 감사였어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채영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받으세요. 채영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평범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상인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고마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언니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채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채영이 감사패를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장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한편 시장 게시판에는 시민들이 보낸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분 덕에 오늘도 안전하게 장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웅. 채영 씨, 건강하세요. 덕분에 아이들과 안심하고 시장에 와요. 채영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 한구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느꼈던 보람과는 또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저 실례합니다.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채영이 돌아보니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수줍어하는 표정이었어요.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뭔 일이니? 채영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아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채영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어린 시절 처음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때의 마음이요.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순수한 열정이 담긴. 강한 게 뭐라고 생각해? 채영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거요? 아이가 순진하게 답했어요. 채영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강한 건 주먹보다 마음이야. 채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마음이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채영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채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채영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아이가 인사하고 뛰어갔어요. 뒷모습이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채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 다른 시작인가?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단순히 시장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젊은 세대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채영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빗자루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채영의 손은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손인지,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인지, 그 손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낼 손인지. 시장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채영의 진짜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